당신은 한국의 동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 화려한 무대 위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 무대 위에 선 한 남자. 그는 서양 클래식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독일 출신의 젊은 지휘자였죠. 그러나 그가 지휘하려는 곡은 바흐도 베토벤도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엄마가 울 것만 같았어. 전쟁의 기억, 이별의 아픔, 그리고 한 남자의 가슴 깊이 숨겨진 이야기. 이 노래가 연주되자 한국인 관객들은 오열했고 서양 관객들은 숨을 죽였어요. 70년 전 한 한국인 피난민의 가슴 속에 남았던 이 노래는 어떻게 전 세계를 울리는 기적이 되었을까요? 저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루카스 마이어입니다. 올해로 38살 독일 출신의 지휘자죠. 런던의 한 카페에서 한화 클래식 2024 공연 제안서를 받아든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바흐의 미사 비단조와 핸델의 메시아가 주요 레퍼토리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웅장한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조화를 그려내는 대작들이었죠. 공연 기획서를 넘기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앙코르 곡으로 섬집 아기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선곡인가요? 공연 기획자와의 미팅에서 제가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기획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마이어 씨의 한국인 할머니를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는 선택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 할머니는 한국 분이셨고 어릴 적 저에게 이 노래를 자주 들려주셨죠. 하지만 클래식 공연장에서 동요를 연주한다는 건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바흐와 핸델의 웅장한 무대 뒤에 동요라니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기획자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클래식 무대가 아닙니다.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거예요. 마이어 씨라면 더욱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연습실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섬집 아기의 단순한 멜로디를 연주해 보았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기야 우지 마라 멀리 갔던 어머니가. 단원들과의 첫 연습 날이었습니다. 바흐의 미사곡을 연주하던 중이었죠. 잠시만요. 제가 손을 들어 연주를 멈췄습니다.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한국의 동요를 준비하려 합니다. 단원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바이올린 수석이 물었습니다. 한국 동요라고요? 그게 우리 무대에 어울릴까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곡을 포기할 수 없었죠. 연습이 끝난 후 악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단순한 선율 속에 뭔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 노래를 그토록 자주 부르셨을까? 왜 늘 눈시울을 붉히셨을까?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며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베를린 요양원에서 만난 그날도 할머니는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죠.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에는 제가 몰랐던 깊은 역사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흐와 핸델의 웅장한 선율 뒤에 울려 퍼질 섬집 아기. 과연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인천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베를린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독일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쁜 직장 생활로 늘 집을 비웠죠. 그래서 저를 키워주신 분이 바로 한국인 할머니, 김지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제게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섬집 아기라는 한국 노래였죠. 아기야 우지 마라 멀리 갔던 어머니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늘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살이던 그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굴을 캐러 나가셨죠.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을에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의 피난길에 올랐죠. 어서 피하세요. 이쪽으로. 군인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할머니는 아기 동생을 안고 어머니를 기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군인들은 더 이상의 지체를 허락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동생과 함께 피난민 트럭에 실리게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어머니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난민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낯선 길에서 할머니는 동생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죠. 혼란스러운 피난길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영영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할머니는 매일 밤 섬집 아기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기의 이야기가 담긴 이 노래는 할머니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야 우지 마라 멀리 갔던 어머니가. 이 노래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자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상처였죠. 수년이 지나 할머니는 독일 군인이었던 제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독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지만 가슴 한켠의 그리움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키우실 때도 이 노래를 부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어린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응, 이 노래가 너무 슬퍼서 그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 속에 할머니의 전쟁의 상처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지금 저는 부산에 와 있습니다. 할머니가 피난민으로 도착했던 이곳에서 처음으로 할머니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의 절박함과 불안함이 이 차가운 겨울바다에 스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부산역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도착했을 할머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머니를 찾지 못한 절망감과 동생을 잃어버린 자책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섬집 아기는 그런 할머니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었을까. 차디찬 겨울 바다를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던 그날의 아픔을, 그리고 평생 가슴에 품으셨던 그리움을. 찬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쳐갔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부산에서의 깊은 감정을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음악 연구가 한수민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섬집 아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 곡이 단순한 동요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수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였죠. 마이어 씨, 섬집 아기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진 이야기, 그리고 평생 이 노래를 부르시며 눈물 흘리셨던 이야기를요. 한수민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마이어 씨, 섬집 아기는 1950년대 초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가족이 헤어지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한수민 씨는 오래된 자료들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자세히 보세요. 멀리 갔던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오려나. 이 구절은 당시 전쟁으로 흩어진 수많은 가족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수민 씨의 설명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수민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피난길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 부모를 잃은 전쟁과들. 이 노래는 그들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노래가 위로가 되었던 건 아이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 가족과 헤어진 모든 이들에게 섬집 아기는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수민 씨의 설명을 들으며 섬집 아기가 지닌 역사적 의미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노래는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수많은 가족들의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할머니도 계셨죠. 이 노래는 당시 피난길에서 헤어진 가족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기다림, 그리움, 상실감, 모든 것이 이 짧은 노래 속에 담겨 있었죠. 한수민 씨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료들을 넘기며 1950년대 피난민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절절한 그리움이 할머니가 이 노래를 부르실 때의 표정과 겹쳐졌습니다. 이제야 그 노래가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어 씨, 이 노래를 클래식 오케스트라로 연주하신다고 하셨죠? 정말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수민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서양 오케스트라의 음색으로만 연주하는 것보다 한국의 정서를 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는 한국인의 한이 담겨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선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했던 모든 이들의 아픔이 담긴 노래였죠. 카페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 노래를 단순한 편곡이 아닌 진정한 의미를 담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수많은 이산 가족의 이야기를 이 음악에 담아내고 싶었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한국 전통음악의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수민 씨와의 대화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섬집 아기를 단순히 오케스트라로 편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죠. 이 노래가 가진 깊은 정서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찾아갔습니다. 한수민 씨의 소개로 만난 김도현 교수는 한국 전통음악의 대가였죠. 마이어 씨, 한국 음악에는 한이라는 특별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첫 수업은 가야금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의 여운 있는 울림은 제가 알던 어떤 서양 악기와도 달랐습니다. 이 소리 끝에 담긴 떨림을 들으셨나요? 이것이 한국 음악의 정서입니다. 대금의 소리도 새로웠습니다. 숨을 불어넣어 만드는 소리는 마치 한숨 같기도 울음 같기도 했죠. 이런 소리가 섬집 아기의 정서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김 교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악기들을 오케스트라와 조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도한 편곡에서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은 정확하지만 혼이 빠져 있어요. 이건 그저 소리의 조합일 뿐입니다.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서양 음악의 화성과 한국 전통 음악의 선율을 조화시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죠. 이건 마치 두 개의 다른 언어로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아요. 제 한숨 섞인 말에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어 씨, 할머니께서 부르시던 섬집 아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요. 김 교수의 조언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악보를 쓰기 전에 먼저 가야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금의 숨결을 느꼈죠. 그리고 그 위에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이제 좀 다르게 들리네요. 김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이어 씨의 지휘가 한국의 정서를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들을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편곡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현악기가 전통악기들과 대화하듯 어우러졌고 관악기는 그 위에서 조화롭게 울렸죠. 마치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섬집 아기가 세계인들의 마음도 울릴 수 있을 거예요. 김 교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리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이 음악으로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가야금과 대금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 속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섬집 아기의 선율이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런던에서 이 특별한 버전의 섬집 아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섬집 아기는 이제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던 중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낯익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체가 적힌 편지였죠. 언제 이곳에 두셨는지,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독일어로 쓰인 편지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이 담겨 있었죠. 사랑하는 루카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할머니는 편지에 당신의 진심을 담아두셨습니다. 전쟁 중에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섬집 아기에 담긴 의미를요. 루카스, 너는 알고 있니? 내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울었는지.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단다. 그리움이었지. 내 어머니를 그리고 동생을 향한 평생의 그리움이었어. 할머니는 이어서 쓰셨습니다. 독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가슴 한켠의 그리움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그리움을 달래준 것이 바로 섬집 아기였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많이 위로받았단다. 하지만 섬집 아기를 부를 때면 늘 우리 동생이 생각났어. 지금쯤 어디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루카스, 내가 음악가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단다. 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니까.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있구나. 언젠가 내가 섬집 아기를 연주해 주었으면 좋겠어.
내 음악으로 이 노래를 들려준다면 그건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노래는 나처럼 가족을 잃은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될지도 모르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언젠가 이 노래를 연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방법이 될 거라는 걸.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편곡한 섬집 아기의 악보를 펼쳤죠. 이제 이 곡은 단순한 앙코르 곡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자 제가 꼭 이루어드려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음악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그리움과 사랑을 전 세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아 섬집 아기 악보를 펼쳤습니다. 이제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자 제 가슴속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화클래식 2024 공연의 날이 밝았습니다. 런던 왕립 공연장의 무대 뒤에서 저는 마지막 리허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바흐의 미사 비단조와 핸델의 메시아는 이미 완벽에 가까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 마지막 곡으로 향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한국의 전통악기 연주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과 대금의 깊은 숨결이 오케스트라의 음색과 어우러지는 소리가 무대 뒤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 시작 2시간 전 분장실에서 지휘복을 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공연 기획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이어 씨,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객들이 오셨더군요. 긴장이 되었습니다. 평소의 클래식 공연이었다면 이 정도 긴장감은 아니었을 텐데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섬집 아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흐의 웅장한 미사곡이 공연장을 울렸고 핸델의 장엄한 오라토리오가 이어졌습니다. 객석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앙코르를 알리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무대 뒤로 들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악기 연주자들도 함께였죠.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평소의 클래식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야금과 대금이 무대에 등장했으니까요. 서양 악기들 사이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들은 이채로워 보였을 겁니다. 지휘봉을 들어올렸습니다. 가야금의 첫 선율이 울렸고 이어서 대금의 깊은 숨결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현악기들이 조심스럽게 그 위를 감싸한 듯 울리기 시작했죠. 아기야 우지 마라. 전통악기와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양의 악기와 한국의 악기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하모니는 마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한국에서 오신 관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이겠죠. 서양의 관객들은 생소한 선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으로 향할 때 문득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무릎에 앉히고 이 노래를 들려주시던 그 모습이요. 지휘봉을 든 제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지막 선율이 울리고 공연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뜨거운 박수갈채였습니다. 한국의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서양의 관객들도 깊은 감동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 순간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독일과 할머니의 고향인 한국이 음악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악기들이 만들어낸 하모니는 전쟁의 상처를 위로하는 따뜻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이산 가족의 아픔을 음악으로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분장실로 돌아온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방금 전 무대에서 경험한 감동이 아직도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 앉아 지휘복의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공연 기획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이어 씨,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공연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어 하네요. 하지만 저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방금 전 무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 그 긴 침묵,
그리고 이어진 뜨거운 박수갈채. 특히 앞줄에 앉아 계셨던 한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제 할머니와 비슷한 연세셨는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야금 연주자 김민지 씨였습니다. 지휘자님, 관객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계세요. 모두들 깊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공연장으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관객들이 아직 자리에 남아 있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음악의 언어는 정말 신비롭네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관객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피난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전쟁의 상처를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키다니.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곡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를 위한 헌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모든 분들을 위한 위로이기도 했죠.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누군가 섬집 아기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 물결처럼 번져나갔고 곧 공연장 전체가 그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외국인들은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죠. 무대 위의 연주자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와 즉흥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의 선율, 대금의 숨결,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현악기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닌 순수한 감동이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연장을 나서는 관객들의 얼굴에는 모두 깊은 감동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관객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음악이 이렇게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감동이 단순히 하나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제 섬집 아기는 더 이상 한국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고 위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 공연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음악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드디어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런던에서의 공연 이후 섬집 아기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공연 실황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전 세계의 클래식 음악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여러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한 공연 리뷰가 아닌 섬집 아기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16살 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요. 한 음악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선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섬집 아기를 통해 깨달았거든요.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걸요.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협연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민요와 독일의 클래식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요. 한국의 국악원과도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통 음악가들과 함께 새로운 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우는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마이어 씨, 당신의 음악에는 이제 한국의 혼이 담겨 있어요. 한 가야금 연주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유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섬집 아기는 단순한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가족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전 세계 순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는 음악, 그 너머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공연은 베를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사셨던 그곳에서요. 이제 제 음악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죠.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전하는 거란다.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니까요. 70년 전 한 소녀가 전쟁 속에서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소녀는 독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손자인 제게 섬집 아기를 들려주었죠. 그리고 지금 그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음악이 되어 울리고 그 울림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저는 이제 그 울림을 더 멀리, 더 깊이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음악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